영국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영국 교회들은 기금을 모으고 예배를 드리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가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50만 명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 CTS 뉴스 특별 기획 보도 위기의 지구 시간에는 지구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인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대면 종교 활동 허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은 해외 크리스천들의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영국 교회들이 900만 파운드의 특별 기금을 마련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영국 북부 지역의 생 어거스틴 교회는 젊은이들을 위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We are going to be cultivating and growing a new community of student disciples. As people come into our community,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and be part of church. 이번 프로젝트는 영국 요크셔의 도시 리즈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리즈는 학생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And so for us that means that we're going to have to explore what does it look like to have a church full of students that have almost no experience of the Christian faith before they join us. And so for us it's a really exciting challenge to go, how do we create this community so that it is welcoming for those who have never been part of a church before during their whole lives. 영국 교회들은 이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세워가기 위한 다른 프로젝트에도 기금을 모으고 동역할 계획입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한 기독교 복음주의 단체가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 오퍼레이션 대가볼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6주 동안 이어진 이번 복음 전도 캠페인은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여러 대도시에서 진행됐습니다. G&A 소식입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단체 크라이스트 포 올 네이션스가 최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결단하기까지 탄자니아의 5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 복음 캠페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5개 도시에서 6주 동안 이어진 아웃리치 형식의 캠페인을 위해 사전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팀을 이뤄 탄자니아로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We split the teams, the 90 students into teams of 5, and we gave them each a city with all the resources, with all the backing, with all the years of expertise of what Christ for All Nations is, to run a 5 consecutive crusades across the nation. And what Evangelist Calendar did was he was there, but rather than having to do each one, in this sense of multiplication, what Daniel did was preach a few nights at each of these campaigns, at each of these cities. But Jesus was preached. Eyes were opened, ears were opened, and the miraculous took place. But of course, the greatest miracle of all, salvation. 크라이스트 포 올 네이션스는 앞으로도 1억 5천만 명이 구원을 받도록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며 10년에 걸쳐 2만 명이 넘는 복음 전도자를 훈련하고 양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CTS 뉴스 특별 기획 보도 위기의 지구 시간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면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하루속히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한지 최대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더욱 고조되며 2018년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협의체 IPCC는 기온 상승을 1.5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2도 상승했고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한 필수 과제는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인 탄소 제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정부도 탄소 제로를 이루기 위해 지난해 10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지난 5월 29일 2050 탄소 중립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탄소가 이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니까 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문명, 경제로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일 텐데요. 이미 그 각국 정부나 환경 단체들은 2050 탄소 제로 이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했습니다. 바로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정부도 이제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선언했는데 그건 바로 1.5도를 막겠다는 그 목표예요. 현재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한 192개 국가 가운데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 상위 10개 국가가 세계 이산화탄소 전체 배출량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위로 전체의 1.8%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너무 많이 진전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시체제 수준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고 국제적으로 연대하거나 혹은 국가 간에 이제 강제하고 강요하는 수준으로 해야지만 이 문제를 그나마 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탄소 순제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걸린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은 한 개인,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기후위기 또 이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필수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기상 조건 때문에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으로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별로 위기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이긴 한데요. 무엇보다 탄소 중립에 대한 개인과 사회, 특별히 국가의 인식 변화가 그래서 절실히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하루속히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서의 대면 정규 종교 활동 허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전체 수용 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까지 가능했던 종교 활동을 동일 시설 안에서의 종교 활동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 인원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19명까지 종교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대면 정규 종교 활동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 19명 범위 안에 일반 성도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방역 수칙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종교 시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확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가 진행하는 여름 행사와 관련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체부는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와 방학을 맞아 진행하는 종교계 여름 행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모임과 행사를 비롯해 식사와 숙박이 금지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조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고
자율적 방역 관리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와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성명에서 평등법은 본질상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며 평등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편향된 차별금지로 역차별을 가져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종교 판단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오히려 동성애를 사회윤리적으로 옹호하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행 법 체계에서 이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 노약자 등에 관한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WMA와 KWMC, 킴넷이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세 단체는 타겟 2030 운동의 일환으로 평신도 선교 자원 동원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단체는 국내외 평신도 선교 자원을 연령과 재능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평신도 자원봉사자를 최적화된 선교지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 평신도 선교 자원 동원 운동을 위한 모임을 교단 교회와 진행할 계획도 내놨습니다. 세계 선교지의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싱가포르가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오는 9월까지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음 달 초에는 거리 두기 조치 완화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만이 팔라우와의 트래블 버블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우수 지역을 중심으로 두 나라 이상이 서로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을 말하는데요. 대만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방역 경계 조치 단계도 2급으로 완화했습니다. 대만과 팔라우의 여행업계는 트래블 버블 재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여권을 발급받으면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 5개 나라를 방문할 때 자가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일본 당국은 격리 면제 대상 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각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영국 여성 군인의 62%가 성추행이나 괴롭힘 등을 경험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직군별로는 전투군인의 64%, 사무직의 58%가 이 같은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군대에서의 괴롭힘과 성추행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이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보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탈리아와 영국 등 해외에 5천 건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자료 공개를 두고 금융과 재무에 관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교황의 의지가 실린 조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유럽 최대 화학공단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저장 탱크에는 화학 용매가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난당국은 사고 지역 일대를 극도의 위험 단계로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추부투주에 있는 코르포 호수가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들은 인근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살균제로 쓰인 아황산 나트륨 때문에 호수의 색이 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부투주 환경 담당자는 유해성이 없고 며칠 후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호수가 위치한 시 당국은 심각한 문제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한 손원일 제독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예배자 손원일 제독 선교센터가 경남 진해에 건립된다고 하는데요. 해군 전력 강화와 복음화를 위한 비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CTS 경남방송 진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이었던 손정도 목사의 아들이자 해군과 해병대를 창설한 대한민국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 손원일 제독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손원일 제독 선교센터 기공감사 예배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호텔과 태평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해군 해병대 기독 간부 공동체입니다. 장교와 부사관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손원일 제독은 믿음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1945년 처음으로 군종제도를 도입했으며 국군 최초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의 주력인 함정에서 예배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손원일 선교센터의 목표는 모든 함정에 예배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군목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민간 사역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 간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함정과 격오지에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원일 다락방을 모체로 하는 손원일 선교센터는 850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신앙훈련을 위한 개인 기도실과 예배실, 세미나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으로 훈련된 해군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모든 함정과 해병대로 배치돼 예배를 인도하며 함정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자기가 당직 근무라든지 작전 임무를 수행하면서 또다시 주일이 되면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하기 힘든 해군 함정이 교회가 되길 원하는 손원일 선교센터. 손원일 선교센터의 노력으로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을 철회하기 위해 대책회의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소강석 총회장은 교회가 잘못된 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차별 사유를 포괄적으로 묶어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평등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회 법학회 서은재 회장과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는 문제 삼은 평등법 조항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보수교단이자 장작교단이 이런 그 잘못된 흐름은 좀 막아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알리게 되면 국민들이 인발부가 될 것이고 거기에 공감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저는 세워진다고 봅니다. 총회는 교단의 공동 대응,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법안을 저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 영락교회가 이단 사이비 대책을 위한 복음인 제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람의 미혹, 최근 이단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강의한 현대종교 탁질 이사장은 이단은 대중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먼저 형성한 뒤 치밀하게 미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단은 늘 존재해왔지만 주님께서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분별력 있는 신앙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8월 2일과 3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